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둘 늘어나는 거뭇거뭇한 검버섯. 정말 속상하시죠? 화장으로 가려보려 해도 오히려 더 티가 나고 사람들 만나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비싼 레이저 시술을 받아도 금세 다시 올라온다면 오늘 이 영상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이것만 잘 활용해도 피부 톤이 한결 맑아집니다. 반갑습니다. 시니어 건강연구소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노화 방지와 피부 건강 데이터를 연구해왔습니다. 오늘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집에서 안전하게 검버섯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7세 김영희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희님은 눈 밑과 광대뼈 주변에 퍼진 검버섯 때문에 대인기피증까지 생기셨습니다. 피부과에 수백만 원을 썼지만 자외선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6개월 만에 재발하셨죠. 김영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이저로 지지면 뭐해요? 햇볕 좀 쐬니까 금방 또 까맣게 올라오더라고요. 이제는 돈도 아깝고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오늘 소개할 천연팩과 식이요법을 3개월간 꾸준히 하신 결과 화장으로 충분히 가려질 만큼 옅어졌고 피부 결이 몰라보게 부드러워지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검버섯과 기미가 생기는 진짜 원인부터 집에서 실천하는 천연팩 3가지와 추천 음식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들이지 않고 10년 더 젊어 보이는 깨끗한 피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검버섯은 의학 용어로 지루각화증이라고 부릅니다. 피부 표면에 각질 세포가 과도하게 쌓이면서 갈색이나 검은색 반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검버섯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자외선입니다. 우리 피부는 자외선을 받으면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냅니다. 멜라닌은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멜라닌이 고르게 분해되지 않고 한 곳에 뭉치게 됩니다. 이렇게 뭉친 멜라닌이 바로 검버섯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피부의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멜라닌 배출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자외선 노출이 나이 들어서는 검버섯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피부 산화입니다.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해서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담배 연기, 미세먼지,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습관 같은 것들이 모두 활성산소를 증가시킵니다.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피부 세포가 손상되고 멜라닌 생성이 더욱 활발해집니다. 세 번째 원인은 호르몬 변화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피부 재생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 시기에 검버섯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분들도 60대 이후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유전적 요인도 있습니다. 부모님 중에 검버섯이 많으신 분이 계시다면 자녀도 검버섯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유전이라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관리로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검버섯은 자외선, 피부 산화, 호르몬 변화, 유전 이 4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원인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그 전에 먼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민간요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검버섯 제거에 좋다는 민간요법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오히려 피부를 망가뜨리는 위험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식초 원액을 바르는 방법입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 검버섯을 태워서 없앤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식초 원액은 강한 산성이라서 피부에 직접 바르면 화학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식초를 발라서 피부가 벗겨지고 오히려 더 짙은 색소 침착이 생긴 사례가 많습니다. 식초를 희석해서 쓰면 괜찮다는 말도 있지만 정확한 희석 비율을 맞추기 어렵고 개인마다 피부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특히 시니어 피부는 얇고 약해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레몬즙을 직접 바르는 방법입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미백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레몬즙에는 광민감성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물질이 피부에 묻은 상태로 햇빛을 받으면
오히려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집니다. 이것을 광독성 반응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레몬팩을 하고 외출했다가 얼굴이 얼룩덜룩해진 분들이 많습니다. 레몬의 강한 산성도 문제입니다. 피부 장벽을 손상시켜서 건조함과 각질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레몬을 사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희석해서 밤에만 사용하고 다음날 아침에는 완전히 씻어내야 합니다. 세 번째, 각질 제거를 너무 자주 하는 것입니다. 검버섯은 각질이 쌓여서 생기는 거니까 각질 제거를 열심히 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각질 제거는 피부 장벽을 파괴합니다. 피부 장벽이 망가지면 수분이 빠져나가고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해집니다. 특히 스크럽젤을 매일 사용하거나 때밀이 타월로 세게 문지르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각질 제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부드러운 제품으로 살살 해주는 것이 적당합니다. 시니어 피부는 재생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피부 건강을 해칩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과학적으로 검증된 천연 재료를 이용한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자팩입니다. 감자에는 카테콜라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효소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감자의 비타민C와 전분 성분이 피부 진정과 미백에 도움을 줍니다. 감자팩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생감자 반 개를 깨끗이 씻어서 강판에 갈아줍니다. 여기에 꿀 한 스푼을 섞어주면 보습 효과가 더해집니다. 이렇게 만든 감자팩을 검버섯 부위에 두툼하게 바르고 15분에서 20분 정도 놔둡니다. 그 다음 미온수로 부드럽게 씻어내면 됩니다.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감자팩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감자가 공기에 노출되면 갈변하면서 효과가 떨어지므로 만들자마자 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처음 사용할 때는 팔 안쪽에 소량을 발라서 테스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알로에 베라 팩입니다. 알로에는 알로인과 알로에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 재생을 촉진합니다. 또한 알로에의 다당류 성분이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염증을 진정시킵니다. 알로에 팩은 생알로에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알로에 잎을 깨끗이 씻어서 가시를 제거한 다음 투명한 젤 부분만 숟가락으로 긁어냅니다. 이 젤을 믹서기에 갈아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비타민이 캡슐 하나를 터뜨려 넣으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알로에 팩을 얼굴 전체에 얇게 펴 바르고 20분 정도 두었다가 미온수로 씻어냅니다. 알로에는 매일 사용해도 자극이 없어서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 자외선에 노출된 후 진정 관리로 아주 효과적입니다. 단, 시중에 파는 알로에 젤 제품은 보존료와 첨가물이 많으니 가능하면 생알로에를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세 번째는 쌀뜨물 팩입니다. 쌀뜨물에는 쌀겨에서 나온 비타민 B와 E, 그리고 페룰산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 톤을 환하게 만들어줍니다. 쌀뜨물은 예로부터 한국과 일본에서 천연 미백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쌀뜨물 팩을 만들 때는 첫 번째 씻은 물은 버리고 두 번째 씻은 물을 받아 사용합니다. 쌀뜨물을 하루 정도 실온에 두면 발효되면서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이 쌀뜨물에 면, 화장솜을 적셔서 검버섯 부위에 올려놓고 10분 정도 팩을 합니다. 그 다음 미온수로 가볍게 씻어내면 됩니다. 쌀뜨물은 세안수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안 마지막 단계에서 쌀뜨물로 한 번 더 헹궈주면 피부 톤이 점점 맑아집니다. 매일 사용해도 부담이 없고 비용도 전혀 들지 않는 최고의 천연 미백 방법입니다. 단, 쌀뜨물은 보관 기간이 짧으니 2일 이내에 사용하고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천연팩은 김영희 님이 실제로 3개월간 꾸준히 사용한 방법입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은 감자팩, 화요일과 금요일은 알로에 팩, 나머지 날은 쌀뜨물 세안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올바른 식습관을 더했을 때 비로소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검버섯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검버섯 관리는
밖에서 바르는 것만큼이나 안에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라이코펜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이 30% 적었다고 합니다. 토마토는 익혀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스튜로 조리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하루에 중간 크기 토마토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안토시아닌은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피부 노화를 늦춥니다. 또한 콜라겐 합성을 도와 피부 탄력을 유지시킵니다. 블루베리는 냉동 제품도 영양가가 거의 같으니 편하게 구입해서 아침 식사로 한 줌씩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은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카테킨은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을 막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하루에 녹차 2잔에서 3잔을 마시면 피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너무 뜨겁게 마시지 말고 미지근하게 식혀서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해바라기 씨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피부 세포막을 보호하고 수분 손실을 막아줍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의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시면 피부 건강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단, 견과류는 열량이 높으니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다섯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는 피부 염증을 줄이고 피부 장벽을 강화합니다.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생선을 드시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트러블이 줄어듭니다.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생활습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외선 차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에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는데 자외선은 사계절 내내 존재합니다. 흐린 날에도 자외선의 80%는 구름을 통과합니다. 외출할 때는 반드시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2시간마다 덧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모자와 선글라스도 필수입니다. 특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간이니 이 시간대에는 가능한 한 실내에 계시거나 그늘에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 활동을 하실 때는 긴팔 옷을 입어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세요. 수면도 중요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복구합니다.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는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야 멜라닌이 제대로 분해되고 배출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피부 재생을 방해하고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명상, 산책, 취미 활동 같은 것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30분씩 가벼운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피부에 영양과 산소가 잘 공급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연과 절주가 필수입니다. 담배는 피부 노화를 가속화하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비타민C가 파괴되고 콜라겐 생성이 억제됩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건강한 피부를 원한다면 담배는 끊으시고 술은 최대한 줄이시길 바랍니다. 김영희님은 이 모든 방법을 3개월간 실천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어서 포기하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2개월째부터 피부 톤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고 검버섯 가장자리가 흐려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는 화장으로 충분히 가릴 수 있을 정도로 옅어졌습니다. 김영희 님이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피부 결입니다. 거칠고 푸석했던 피부가 부드럽고 촉촉해졌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요즘 피부가 좋아 보인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답니다. 무엇보다 거울을 보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검버섯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인 자외선 손상과 노화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개선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관리해야 눈에 띄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차가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어떤 분은 한 달 만에 효과를 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6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검버섯의 크기, 깊이, 개수, 그리고 개인의 피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꾸준히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3개월 이상 열심히 관리했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검버섯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피부 질환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버섯이 갑자기 커지거나 색이 진해지거나 모양이 불규칙하게 변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감자팩, 알로에팩, 쌀뜨물팩을 번갈아 가며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해주세요. 둘째, 토마토, 블루베리, 녹차, 견과류 등 푸른 생선을 꾸준히 섭취하세요. 셋째,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바르고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세요. 넷째,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히 주무시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다섯째, 금연하시고 술을 줄이세요. 이 5가지만 실천하신다면 검버섯은 분명히 옅어질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게 옅어지고 새로운 검버섯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부 전체가 건강해지고 환해질 것입니다. 검버섯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고 거울 보기가 싫으셨던 분들, 이제는 자신감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김영희 님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어떤 방법이 효과가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로 행복한 노후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